번째 특이점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잠잠할 때 날아오른 코스닥. 본격적인 수급 이동 시작될까입니다. 진짜 안 간다 했던 코스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이 변동성 때문일지 아니면 CPI 안도감 때문일지 오늘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진화한 듯한 좀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닥 시작에서 걸리기도 했는데 철순 대표님은 진짜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을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뭐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워낙 또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이 많고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내년에 이익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신규 매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들 종목들 같은 이런 단단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에 약간 코어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스닥 쪽 이제 조금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때 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뭐 지금 정부 정책도 있지만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도들,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 뭐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한다라거나 코스닥 승강제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량주를 살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실 기업들을 좀 퇴출시키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 쪽에는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가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요새 언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150조 규모인데 그 안에서 코스닥 쪽으로도 역시나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5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단입니다. 10조 이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또는 코스닥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요즘은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ETF 같은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간접으로 또 수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수급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코스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팔았던데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의 다 사왔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최근 1개월 동안의 수급 현황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74조를 지금 팔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2.7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것만으로 사실 코스피를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장이기도 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비중을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너무 단기에 한국 주식들 특히나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안 좋아서 판다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수급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화하는 기간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약간의 대형주들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스닥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가 코스닥 쪽으로 이제 비중을 완전히 좀 실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뭐 반도체 섹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소부장들 그 안에서 실적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뭐 1차 밴드들 이런 기업들을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6월달 오늘도 지금 PPI가 있었고 전일도 CPI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지역적 리스크도 남아있고 국채금리, 환율 너무나도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송일 매니저님과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또 남아있는 현금을 다 쏟아붓거나 레버리지를 써서 또 대출을 통해서 만약에 베팅했을 때 꺾였을 때는 이게 사실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앞으로도 다음 주에 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화되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은 맞지만 6월은 또 여러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 보유를 꼭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네요.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고점을 낮추고 코스피는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그냥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차익 실현하고 이동할까라는 좀 움직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송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코스닥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코스닥에 관심 없으시죠? 지금 댓글창만 봐도 수영앵커님 미모가 뭐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코스닥도 오히려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 쏠림에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을 누가 받냐? 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고 있는데 반도체도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실적 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MK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선도기업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눌림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승강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정 업체에서 이제 특정 테마에서 약간 선도기업 역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수급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루빈이 들어오면서 HBM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가 필수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와이어 본딩 쪽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MK전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딩 개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테스트 소켓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잘 갔던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기판의 수도 계속해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 종목들은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라고 다 담는 시기는 아니죠. 지금 코스닥 승강제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굉장히 편차가 클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약간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선도기업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로봇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엔 또 양산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도 대형주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전에 글로벌 빅파마 상대로 기술 수출했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평가 상태의 CDMO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유효한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 이슈에 우리가 겁먹어서 같이 패닉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 예상되는 것들은 소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일 전문가님도 역시 철순 대표님처럼 반도체, 로봇 같은 선도기업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은 보는 게 좋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또 해봤고 또 오늘 그나마 또 드디어 움직이네 싶었던 섹터가 바로 엔터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밴드 하단까지 밀렸고 실적 좋은데 영 저평가받고 있다 이런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장주로 꼽혔던 하이브보다는 SM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오너 리스크 무슨 그냥 리스크가 있는 건 피하자라는 심리 때문일지 그렇다면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철순 대표님? 사실 근데 대장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시가총액은 당연히 하이브가 가장 높죠.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긴 한데 저는 사실 4대 기획사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이 묶어서 대장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뭐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조금 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튈 정도지 방향성이 거의 다 똑같이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실제로 사실 이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아티스트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4개 정도는 함께 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전략을 쓰는 것도 좋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엔터주 실적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지금 워낙 또 AI 밸류체인으로 수급 쏠림이 심했다 보니까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PER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 때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라든지 아니면은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SM이라든지 하이브, JYP, YG뿐만 아니라 이 엔터 쪽에 묶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지금 뭐 20거래 이상, 거의 30거래 정도를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거든요. 파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큰 손들로 불리는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외국계 뭐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쪽 항상 반도체를 이제 메인으로 투자하다가 이제는 좀 차익 매물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이제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가 워낙 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엔터주죠. 그래서 엔터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바운드 수요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레저라든지 아니면은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런 소비주 쪽으로 상당히 엔터주라든지 소비주 쪽으로 이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초기 구간에는 아주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넣자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할로 좀 담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를 동시에 담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이브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이거는 뭐 이제 선반영 다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 지금 2분기부터 BTS 월드 투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유명한 또 가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르티스라든지 캐치아이와 같은 이런 신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저연차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대 정규시장에서 올랐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7%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단에 있는 한 28만 원 정도 선에 이제 주요 1매물대가 저항이 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종목만 더 보면 디어유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하이브와 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엔터주와 비교를 해보시면 실적이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두 종목을 보는 거고, 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QQ 쪽과 지금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업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팬덤 플랫폼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감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디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디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의 성과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가 바뀌는 일까지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와 디어유 실적 성장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요즘 잘 나갔던 건 인바운드 소비 쪽에서 백화점 쪽이기도 했는데, 이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엔터같이 조금은 이제 저가권에서 올려 세우는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송일 전문가님. 일단 백화점 3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돌았는데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단기 순환매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백화점이 좋은 이유는 일단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결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호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거는 엔터 쪽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하이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이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엔터주에서 대장주격 역할하고 있는 게 하이브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 실적 그리고 뉴진스 컴백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호실적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엔터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뭐 하이브부터 보면요. 하이브도 연초 대비했을 때 한 42% 정도 지금 주가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코스피 8000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색한 그런 차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주가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알령 때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2분기부터는 하이브 중심으로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도 컴백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엔터주가 저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지금 과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엔터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백화점 사야겠다 하신 분들은 약간 외국인 매출 증가액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윗골이 달리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시장 변동성을 좀 방어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평가 상태에는 엔터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박주순 대표님 마찬가지로 하이브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송률 전문가님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점에서 기회를 주는 쪽인 엔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좀 간단하게도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광통신, 우리 RF 머트리얼즈를 중심으로 좀 보긴 했었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밀리면 사는 게 정답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할까요, 송률 전문가님? 예, 뭐 광통신 안 끝났죠. 뭐 일단 광통신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너무 좋습니다. 2029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내부 렉까지 이제 광통신이 침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목만 조정받은 게 아니라 미국에는 루멘텀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요. 어떤 게임이 시작됐냐면은 광통신의 구조적 성장이 시작이 됐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광통신 3대 업체가 이미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의 코이런트라든가 루멘텀 같은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무려 6조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이어지고 있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은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RF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4만 원, 15만 원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사실 광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랑 연관성이 있고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든 거는 RF 머티리얼즈가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눌림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한동안 나오면서 변동성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머트리얼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증권사에서는 뭐 14만 원, 15만 원까지 2배 이상까지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